델 테크놀로지스 TV HCI Everywhere 그 두 번째 시리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앤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CI SE로 일하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기본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와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화를 위해서 HCI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조화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겠죠. 구조화한 이후에 정규화를 하는 HC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이것들을 모두 다 엮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조금 더 심화돼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 IT 트랜스포메이션,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IT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애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컨테이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야기는 컨테이너와 가상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와 가상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함께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VM웨어 탄주 on VxRail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심화돼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사실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IT 트랜스포메이션에는 굉장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한 걸음 앞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on 파워플렉스의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와 가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죠.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만 묶어서 애플리케이션과 묶는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정의, 가상화의 정의, 이런 이야기들은 각각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경량화된 파일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화, VM이라는 거는 가상 머신을 만들고 중심에는 OS,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그 VM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VM,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배포의 최소 단위가 되겠고, 그 가상화의 경우는 OS 배포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물론 컨테이너보다는 가상화에 좀 더 익숙하니까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OS를 배포하는 개념이 더 크죠. 그렇다면 가상화와 완전히 다른 애플리케이션만을 배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OS를 배포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컨테이너의 경우는 OS가 배제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파일만 가지고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네요. 거기에 비해서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서버를 배포할 때 OS를 배포한다는 개념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배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접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게 맞습니다. 네, 그 컨테이너는 새롭게 요새 변화하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MSA 환경에 맞추어서 나온 그런 아키텍처라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프라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디펜던시, 종속성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뭐 OS 환경? 이런 거에 그 종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의 종속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 두 개의 아키텍처 혹은 기술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를 지금 당장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0% 컨테이너를 모두 다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이거 두 개 다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컨테이너도 새로 만들고 버추얼라이제이션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우리 계속 클라우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해왔던 거에 비교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표준이 생기는 거고, 이 두 개도 또 다른 사일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컨테이너한테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가 똑같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버 없으면 컨테이너 돌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컨테이너 역시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의 경우는 우선 베이스로 리눅스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서는 CNI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상화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있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컨테이너가 통신하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을 위해서는 또 CSI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삭제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스테이트 리스 방식인데, 실제로 컨테이너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CSI 드라이버라는 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환경에서 쓰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는 요새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임플리멘테이션,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는 CI/CD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컨테이너 런타임 이런 것들은 이제 도커, CRIO 이런 것들로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커를 쓰던 CRIO를 쓰던 OS에 대한 종속성은 그렇게 많지 않나요? OS에 대한 종속성은 없죠. 컨테이너의 경우는 OS를 배제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OS에 대한 종속성은 없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런타임만 있으면 OS에 대한 종속성 없이 내가 필요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언뜻 들으면은 이거 내가 장비에다가 CLI라는 장비를 꽂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소프트웨어입니까? 네, 소프트웨어로 구현됩니다. 네. 그 가상머신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가상머신 환경이라면 우선 VM이 있고요. VM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SDN,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랩을 지원하고 있는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물리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그 컨트롤을 위해서 어드민 콘솔이 별도로, 예를 들면 vCenter와 같은 부분이 따로 있고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환경에서 공통 부분은 거버넌스입니다. 회사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일관된 거버넌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또 애저 서비스 환경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멀티 클라우드로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은 공통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개가 전혀 다른 시스템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동일한 거버넌스 위에서 이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사실 그리고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거버넌스가 있어야 이 두 가지를 애저 서비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보면은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하지만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는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이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를 쓰지 못할 이유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컨테이너와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나의 아키텍처로 합쳤습니다. 그 합쳤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컨테이너가 원래 필요로 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환경에 대한 운영도 필요하고 기존의 리거시에 있었던 VM 환경을 동시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준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버추얼라이제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위에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 둘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거기에 CI/CD 돌리는 것도 사실 CI/CD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CI/CD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뭐 어드민 콘솔도 뭐 양쪽 다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양쪽 다 봐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켓플레이스, 빈나미 같은 것들도 그래.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하니까 버추얼이든 컨테이너든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델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어떤 제품이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진 모델이 있냐?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합쳐진 것들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컨테이너 인프라스트럭처는 더 어렵게 들리거든요. 이것들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따로따로 사서 다 구현하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HCI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HCI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델테크에 있는 VM웨어 탄주 온 VX 레일이 되겠습니다. VM웨어 탄주가 뭔가요? 네, VM웨어 탄주는 vSphere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네이티브하게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VM에 대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이런 솔루션이 VX 레일 위에 탑재돼서 제공되는 제품이 바로 VM웨어 탄주온 VX 레일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임뮤터블이라는 개념이었는데 VX 레일 자체가 임뮤터블이었잖아요. 그럼 임뮤터블 한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VM웨어 탄주까지 포함해서 그 임뮤터블을 유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바로 비즈니스 온 할 수 있는 그런 HCI를 도입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모두 다 돌릴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주온 VX 레일은 세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탄주 아키텍처 포 VX 레일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입니다. 레디 아키텍처를 VX 레일에 탑재를 해서 탄주를 베어메탈 방식처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히 컨테이너만 돌릴 수 있도록. 네, TKGI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 TKGI를 돌릴 수 있는 구성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vSphere의 베어메탈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가 또 하나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VCF로 올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애저 서비스 레디 상태까지 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엔 컨테이너와 가상화 이 관계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합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